자, 이 답답한 장세가 언제까지 가느냐? 향후에 어떤 그 변화의 모멘텀은 어디서 올 거냐? 실적 얘기하는데 실적이 정말 어디 좋아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요. 장은 그래도 크게는 밀리진 않는 모습들이네. 네, 뭐 밀리지는 않는데 네. 이제 굉장히 3월은 좀 답답한 시장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예. 2월에도 좀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2월보다는 3월이 훨씬 더 제 개인적으로도 느끼기에 좀 굉장히 답답한 장은 맞습니다. 뭐 움직이지도 않고 또 종목에 대한 연속성도 없고 업종에 대해서도 들쑥날쑥하고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그래도 최근에는 업종이 움직이면 그 업종들이 대부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가는 종목과 또 가지 않은 종목이 또 별개로 또 나뉘기도 하고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에너지가 예, 있으면 같이 막 맞습니다. 밀고 갈 텐데 네, 네.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 해운주도 뭐 HMM으로 쏠리고 그죠. 네네네. 그래서 특정 종목으로 쏠리는 부분들이 더 심각해졌고, 예. 그다음에 3월 들면서 특징은 이제 또다시 이제 뭐 테마주라 그럴까요? 일단 대선 관련부터 네. 시작을 해서 각각의 테마주들이 워낙 이제 활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커버리지가 시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증권사 하우스에서 커버리지가 되지 않는 종목들 가운데 실시간 어떤 테마 관련된 뉴스가 뜨면서 그 테마주들이 움직였던 게 특징이고, 특히나 뭐 최근 들어서 열풍을 불었던 게 이제 뭐 나스닥 상장 가능성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이 막 밑도 끝도 없이 이제 테마주를 가지고 쿠팡이 이제 쌓아 올린 공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펀더멘탈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등세가 많이 나왔고요. 뭐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나스닥 상장 관련 주식들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그게 다 에너지 부족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그럴 그래서 때는 이제 막 이제 과거에는 우선주도 막 올랐는데 우선주는 맞아요. 뭐 이렇게 우선주는 급등하면 우리가 준동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네.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그런 데요 지금 못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선주까지 가면 장은 사실 끝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보죠. 네. 네, 시장이 막 급등하고 종목이 가다가 우선주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시점의 시장은 1차적으로는 좀 끝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행히 우선주의 급등세는 좀 아니어서 개별 종목 단으로 소재라 재료와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핵심은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에너지가 부족할 때 결국 3월 달이 지나가고 10년물 국채금리나 금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시장이 4월로 넘어가면서는 결국은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3월보다는 4월이 조금 나아질 거다라는 좀 희망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악재를 찾자면 4월에도 뭐 그렇게 좋을까 싶은데 3월보다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5월에는 또 공매도 재개 얘기도 있고 네. 4월에는 뭐지 그 차익 거래 뭐죠? 네, CFD. 네, CFD 얘기도 네.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걱정을 여기저기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있는데 3월보다는 나을 걸로 보셨고 자. 그래도 이제 앞으로 조금 희망을 걸고 보는 건 결국은 실적입니다. 네. 결국 실적인데 오늘 실적 관련된 얘기, 실적이 그래서 생각보다 좋아질 것 같다고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1분기 기준 시장에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이제 어쨌든 합계를 봤을 때 1분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은 주식이 많다는 건 시장의 호재인데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좋은 주식이 너무 많은 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은 주식 가운데서 어떤 게 또 갈 거냐는 부분들을 또 이제 골라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볼 것은 그럼 실적이 왜 좋아지냐고 봤을 때는 1분기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예상 밖의 환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085원 정도로 마무리를 됐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는 1,130, 40원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됐었죠. 네. 그래서 수출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환율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출주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화학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환율 상승으로 봐서는 이제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4월에 은행 시즌으로 들어가면 환율 부분이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숫자들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봐야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만 봤네요. 환율 오르는 거에 대해서 원화 약세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이나 좀 불안 요인들로만 봤는데 그걸 뒤집어서 보니까 수출환 경우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업들에게는
같은 금액을 수출하고 받아들인 돈이 많은 거니까 이익이 늘어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뭐 8조 원대 초반 정도 이야기됐던 영업이익이 지금 벌써 뭐 8조 원대 후반에서 9조 원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지는 것 같고요. 1, 2월 수출 호조가 이제 지표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조정치 상향 조정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익 수정 비율이 벌써 14%까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익 수정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비율이거든요. 이게 11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3월 이후에 지금 어닝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2분기 기준을 봤을 때 그 EBSI라고 해서 수출산업 경기 서프라이즈 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호조입니다. 올해 2분기 EBSI가 이 지표가 120.8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11년 만에 최고 기록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경기 선행 지표가 11년 만에 최고치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1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 1분기 실적 곱하기 4를 하면서 보통 연간 어닝을 갖다가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연간 추정치가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나올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숫자를 때리게 되니까 밸류에이션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들은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분기로 봤을 때는 결국 2분기가 그러니까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2분기가 이 종목들이 퍼포먼스가 가장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면 좀 어닝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게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기대감들이 오면서 퍼포먼스라는 것은 주가의 수익이나 반영이 네. 2분기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네, 거죠. 그렇죠. 연간으로 네. 봤을 때는 2분기가 가장 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논란이 이제 계속 있고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부분이랄까 이 부분들 극단적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고 결국은 밸류에이션 부분의 실적을 좀 이제 성장주 가치주를 논하기보다는 포트에 적절하게 어떤 실적 단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존 주저주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제 뭐 수출주죠. 경기 민감 수출주 반도체, 자동차, 뭐 화학, 정유 기존의 주도력은 그대로 지속이 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1.7% 중반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1.6%대 초반까지 빠져 있거든요. 다소 좀 주춤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시계열로 봤을 때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어쨌든 한 2%대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자라는 심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은행주를 위시한 금융주는 좀 베팅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적 전망이 작년에 굉장히 급박하게 하향 조정됐던 업종들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결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다소 최근에 조금은 다시 좀 확산되는 부분이 분명히 코로나 사태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치료제는 어쨌든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에서 코로나 피해주들이 업종들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호텔 레저라든지 화장품, 편의점, 소비재 관련주들은 분명히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시계열이 있지만 그래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배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볼 수 있겠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결국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것은 또 인프라 투자 건이거든요. 네. 국내외 마찬가지고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 업종들 뭐 기계, 건설, 뭐 시멘트, 건자재 이런 쪽으로도 좀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환율 효과로 실적이 괜찮다. 좋아진다. 생각보다 좋아진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서프라이즈 수준이라면. 근데 수출은 결국 반도체, 자동차, 화학, 예. 정유? 네네. 여기도 들어가요? 예, 정유도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 실적에 집중해야 되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가운데 그러면 종목을 조금 더 들어가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조금 압축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분기 실적 증가율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1분기에 숫자가 좋아지는 종목들이 너무 물방곡이 많이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1분기 이익 증가율이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나 증가합니다. 이건 대단한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가 증가율 측면에서는 피크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 국내 기업 1분기 실적이 약 45조 3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비 약 63%나 급증을 하는데 이게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2분기 증가율은 1분기 대비해서 좀 다소 처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국 기업 이익이 2분기 또 1분기처럼 60% 이상을 내려면
영업이익이 2분기에는 한 55조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10조 이상을 끌어올리기가 이건 만만치 않은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어닝에 대해서 부분들이 증가율이 1분기 대해서 낮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숫자를 가지고 주가가 플레이가 되는 2분기의 주가 부분들이 다소 이제 좀 픽아웃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그 이후에 2분기 숫자를 보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3분기 넘어가서는 다소 좀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국면입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1분기 이익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자면 결국은 증가율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규모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SOE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효성그룹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효성 TNC, 효성화학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금호석유도 최근에 약간 경영권 분쟁이 있긴 하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장 무난한 뭐 롯데케미칼도 당연히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해운업종은 뭐 너무 좋죠. 해운업종은 전년비 780%를 급증할 것 같은데 뭐 HMM이 결국은 이제 지금 주도주인 것 같고 페르시온까지도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은 되고 있지만 좀 많이 올랐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운하 관련해서 이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에서. 예, 그렇죠. 네. 운하를 막고 있어가지고 며칠 정도 걸린다는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조금 장기화되면 물동과 관련된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MM이 좀 더 고점에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봐야 되고. HMM은 오늘 장중 3만 원 찍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 네. 목표 주가가 38,000원 정도까지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다소 좀 신기로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즐길 만한 구간은 조금 아직 남아있다 부분인 것 같고 자동차 부분도 전년비 114%나 증가를 합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증권 섹터, 디스플레이 섹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든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대상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뭘 고를 것인가 고민이 많아지는데 퍼포먼스가 좋을 것은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여기서 결국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은 결국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싼 밸류에이션을 가진 주식을 거기서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밸류를 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향후에 올해 당장이 아니라 이제 내년, 내후년이 좋아질 걸 미리 이제 선반영해서 이제 고밸류를 받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실적주가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많이 기대감이 반영된 고밸류 주식은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상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2021년도에 실적 증가율이 1분기에 굉장히 좋고 21년 연간을 봤을 때 아직은 밸류가 상당히 매력적인 저퍼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집합을 좀 슬림화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종목을 따져봐야 될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포커스는 실적 얘기인데요.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2분기가 그 모멘텀을 누리는 시기가 되고 오히려 이제 2분기, 3분기는 실적이 지나가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